오늘 짱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두 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자, 연말 본격화되면서 오늘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핵심 포인트 좀 모아봤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여기에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산타랠리 시동을 거는 걸까? 반도체의 오늘 장중 강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부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힘이 돋보였고요. 그 강세 국면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변동성을 딛고 또 한 번의 랠리의 초입일까요? 이 포인트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께 먼저 점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믿음을 조금 더 가져도 될까요? 거품론 이야기 많이 했다가 오늘은 장중 내내 반도체 주도력이 강합니다. 이 힘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오늘 하루짜리가 아니다. 마이크론발 이슈 조금 더 기대해도 될지 먼저 분석 부탁드려볼게요. 뭐 제목 헤드라인을 산타랠리를 적으셨는데 산타랠리가 사실 12월 달 내내 산타랠리는 아니고 조금 구체적 뭐라 그럴까 이렇게 통계를 내 보면 내일부터입니다. 그러면은 적절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12월 달 내내 좋으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5거래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해 2, 3거래일 정도를 산타랠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하면 이제 5거래일 남은 거거든요. 이제 때마침 지난주에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많은 이벤트들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11월부터 내려왔던 주식들이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FOMC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CPI 발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은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의 심고르기를 넘어서 이제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국면들을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내년도 여전히 좀 유지하는 부분들이고, 내년도 장기 인플레라던가 GDP 성장률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너무 큰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갑자기 언젠가는 또 불현듯 찾아올 그런 돌발 악재가 문제인 건데 그건 어차피 예상할 수 없고요. 이제부터는 많이들 매도해놨던 것들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 시장도 쿼드러플 위칭데이였습니다. 그 거의 역대 최대 규모의 한 7조 달러 이상의 만기가 좀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좀 빠지다 보니까 계속 한쪽 방향성으로 쏠리면서 지난주에 월화 수까지가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고, 지난주 목금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미 다 말을 해놔서, 저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여전히 투자 경고 때문에 많이 못 가는 그런 부분들, 사실 투자 경고 때문에 눌리면 계속 모아가겠다는 분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대까지 올라온다는 거는 사실, 오늘 사실 눌림을 어떻게 보면 좀 기대했거나 아니면 그냥 시초가부터 따라붙었던 분들이 지금까지 가격을 만들어낸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이제 판단이 좀 있어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26일이나 풀리면 풀릴 텐데, 정말 엄청난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 제도를 또 손을 본다고 했으니 투자 경고도 만약에 해지가 된다라고 하면 수급은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이크론이 HBM이나 D램의 생산 캐파를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비해서 많이 열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 자체가 작아요, 지금은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팔릴 수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훨씬 더 좋은 거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지금 시총이 금요일 종가 기준 한 50조 정도 차이 나는데 전혀 뒤질 이유는 사실 없어요. 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하이닉스고,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풀린다면 얼마큼 상승할 수 있지, 전고점이었던 64만 원대, 65만 원 넘어갈 수 있느냐.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개를 일단은 가장 위주로 보시고, 소부장은 종목에 따라서 반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갈 때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 목요일날 휴장이 있어서 좀 변수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에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뚫어내는 게 반도체의 이 주도력의 또 하나의 변수, 관건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
뚫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래도 괜찮아요? 네, 뚫어내지 않아도 되고요. 투자 경고가 풀리고 나서 뚫어내도 돼요. 혹 이제 어떤 분들은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눌러주기를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네. 또는 순환매 관점으로 또 내일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이 이번 주는 맞다라고 보고 지금 마이크론은 역사적 신고가가 가고 있거든요. 네. 다른 엔비디아나 다른 M7 대비하면 사실 테슬라 정도만 신고가 근처에 있지 나머지는 아직 다 역배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는 게 결국 지금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이 이 정도인데 하이닉스가 못 갈 이유는 사실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 주 가는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전자가 더 좋습니다. 네. 삼성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추세를 돌리려면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이 부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투자 경고가 이제 풀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면 그때 따라 붙을 자금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서 일단 지금 정도 한 60만 원 이하대에서의 박스권, 작은 박스권의 흐름은 뭐 언제든지 분할 매수 기회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만 밑에서는 계속 네. 기회가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도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김진경 본부장이 사실 앞서 팀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뭐 단독 보도라서 약간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HBM 관련한 뉴스를 본다면 무게감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주가의 탄력성을 기대할 만한 그런 요소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뭐 강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쪽이 더 강하게 삼성전자 쪽의 상승폭이 더딘 이유가 뭔지 앞서 단독 보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HBM4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 제품 최고 평가 내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호재가 조금 더 추후에 반영될 가능성 열어놔야 되는지도 전반적으로 같이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이유는 그동안에 좀 조정폭이 SK 하이닉스가 좀 컸기 때문에 아하.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오늘장은 좀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SK 하이닉스만의 특별한 개별 이슈라기보다도 이런 기술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은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엔비디아 대상으로 6세대 HBM4 납품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양사 모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 HBM4 수요의 한 90%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장기 호황 사이클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또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삼성전자도 이 단독 이제 보도이긴 하지만은 이런 평가가 긍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SK 하이닉스에게는 뭔가 큰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이유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HBM에 따른 어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일단 공급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번 HBM에 대한 수요 부족 이런 부분을 좀 채워 넣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어디가 뭐 타격을 받고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주느냐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평가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의 이 공급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는 SK 하이닉스의 경우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제 추세 자체가 지금 꾸준히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좀 다소간 조정폭이 깊었기 때문에 오늘장에 대해서는 현재 5%대의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SK 하이닉스이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내년도에도 이런 좀 긍정적 사이클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사 모두에 대해서 본부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조언해 주신 것 중에 가장 포인트가 수요를 맞출 수 있는지 여기에 좀 맞춰보면 어떨까요? 마이크론 측에서도 설비 투자 늘린다라는 신호를 시작에 충분히 줬고 그러면 국내로 아이디어로 옮겨봤을 때 결국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설비 투자에 힘을 준다. 그러면 논리상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될 부분을
좀 속도가 빠를 부분을 장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말씀해주신 탑2일까요? 조금 더 우선순위를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먼저 이제 반도체 기업의 이제 투톱이 올라와 주면서 그 뒤따라서 이제 소부장 관련주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장비 쪽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투톱에 이어서 소부장 관련주까지도 확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떤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진행 과정 속에서 이제 소부장 관련주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함께 좀 넓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다만에 이 주가가 움직여지는 성향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뭔가 추세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좀 방향을 잡고 올라오는 성격들을 보였지만은 이 소부장 관련주의 경우는 계속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가볍게 움직여지고 이 수급이 계속 이동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차이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소부장단에선 여전히 포인트는 순환매라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워낙 강해서요.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첫 번째 키워드를 풀어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많이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오늘 새로운 이슈와 함께 장 초반의 힘은 약했습니다만 10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로봇주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오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CES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봐도 될까요?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첫 실물 시연한다라는 이슈가 오늘 장중에 전해졌습니다. 자, 삼성발 이슈도 있고요. 대기업의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황 팀장님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힘도 강한데 그래서 오늘 장 초반 저도 앞서 멘트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쪽 쉬어가나라는 생각 오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CES 모멘텀이 붙으면서 로봇이 강하게 움직임 나오거든요. 현대차 로봇 전략이 또 한 번의 트리거로 재차 부각되어서 또 한 번 업사이드가 열렸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워낙 강해서요. 분석 먼저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이게 핵심이에요? 네,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봐요. 이게 지금은. 다예요? 네. 왜냐면 기존의 투자 논리가 사실 훼손된 건 사실 하나도 없죠. 네. 네. 훼손된 건 하나도 없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 쪽이 강한 모습 정도,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조금 일부 종목들은 이제 오늘도 로봇 주식들 보면 대장 역할을 했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반대로 조금 이제 중소형 로봇주들이 센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번 주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따 바이오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조금 아주 작은 섹터나 종목들이라던가 아주 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뭔가 시총 한 2조 언저리에서 한 4, 5조 언저리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좀 뭔가 매수세가 세게 붙지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내년까지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로봇을 아주 좋게 본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계속 채워서 갈 건데 그렇다고 대주주의 범위를 넘어가면 또 좀 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격적인 매수세는 오늘보다는 주 후반 쪽,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뭐 수요일도 좀 그렇고 금요일 날 정도 또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붙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종목당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목당 50억 한도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시장이 여전히 코스닥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로보티즈 같은 케이스들이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워낙에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을 샀거나 10억을 사서 지금 50억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사지는 못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런 양상들이 지금 시장의 코스닥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 섹터,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지금 바이오인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영향은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지만 내년에 휴머노이드 나올 때까지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노란봉투법 이후로 로봇 섹터들이 치고 올라왔지만 일시적인 테마로 봤지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제 테마가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주식들에게는 그 정도의 밸류를 부여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로봇 행정명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많이 아쉽습니다만 연말 연초에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짧게만요. 앞서 현대차 로봇 전략 핵심 오늘 트리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된 쪽은 움직이진 않거든요. 네. 이쪽은 대형주라서 말씀해 주셨던 대주주 양도세 영향을 네. 크게 받진 않을 텐데 그건 네.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나요? 워낙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뭐 그 안에서 작은 종목들로 아예 작은 종목으로 가던가 아니면 지금 오늘은 뭐 반도체가 워낙에 세니까 좀 수급을 뺏기는 부분들. 그러니까 로봇이 저는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이 다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히 어떤 로봇주들은 가는데 어떤 로봇주들은 좀 안 가죠. 좀 분명히 뭔가 이제 더 센 쪽으로 압축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조금은 이제 오늘 내일이나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로봇 섹터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워낙에 좀 많이 나왔고요. 이번 주 후반 가면 많이 떨어져 있는 쪽으로 저는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급적인 순환매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순환매 관점도 조시해보자 조언 주셨습니다.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이야기 좀 풀어가 봤는데요. 살짝 옮겨서 삼성발 이슈를 좀 주로 볼까요? 김진경 본부장님과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AI 로봇 전략 인재 모은다라는 내용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삼성발 로맨텀을 받는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하게 나오고요. 이렌시스도 사실 보핏한다면 가속기로 많이 언급됐던 종목인데 장중에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뭐 올해는 출시가 안 됐으니까 보핏 뭐 CES에서 공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봐야 될까요? 로봇과 삼성전자의 모멘텀을 다시 한번 봐도 되는 건지 본부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는 뭔가 굵직한 이벤트에 더욱더 집중이 되는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CES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관련주들끼리도 뭉쳐진 현상을,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아무래도 CES 이벤트를 앞두고 뭔가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이 삼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워낙 로봇에 대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끼리도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를 좀 봤을 때 뭔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느낌보다도 유독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섹터군만 움직여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뭔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라든지 기대를 할 만한 어떤 가치적인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기대감만으로 좀 주가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주의 경우는 저 역시나 지금부터 좀 보수적인 관점이 서서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삼성에 대한 뉴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들썩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과연 얼마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이 로봇주에 대해서 지금 이벤트라든지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물론 이제 충분히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끌고 가기에는 다소간에 지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오르고 내리고가 빠르게 반복된 종목이 아니라 제가 현대무백세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난 12일부터 계속 빨간불 오늘도 장중에 24%까지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김진경 본부장님, 이렇게 현대무백세와 같이 가파르게 날카롭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쪽은 그럼 지금은 이런 종목은 볼 때가 아니라 챙길 때 수익 확정의 구간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충분히 사실 가격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 영역에 한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오늘 이제 장중에 너무나 큰 폭으로 좀 급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적 접근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유자분들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워낙에 주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이제 성과라든지 또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기대감만으로 움직여지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익권 이시라면은 서서히 어느 정도는 좀 분할적으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조심하면서 로봇이 가진 모멘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우리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도 연속적으로 강한 쪽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우주항공 중심으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X 키워드를 여러 번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강한 종목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납품사도 그렇고요. 투자사도 지금 강합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의 상한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조금 전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X의 티타늄 공급하는 업체라는 측면에서 지금 상한가 진입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상한가 탄력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지금 봐야 될까요? 황 팀장님, 사실 좀 짧게 테마성으로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연이어서 상한가 그러면서 연속성도 나오고 있어서요. 벤처 투자 쪽뿐만이 아니라 납품사에서까지 상한가가 지금 1시 넘어가는 구간 나왔습니다. 흐름 자체를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이제는 우주항공 쪽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뭐 테마로 보지만 네. 아직은 뭐 여전히 매매할 수 있는 영역대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세아 베스틸지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작은 종목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미래에셋 벤처투자라던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 사실 상장한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페이스X의 투자 이력 이제 공급한다는 이슈 때문에 이런 간다는 거는 뭐 사실 이와 관련된 이슈는 올 연초부터 있었어요. 네. 연초부터 있다가 이제 뭔가 스페이스X가 상장이 다가오니까 이거를 트리거 삼아서 주가들이 지금 움직인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하시는 게 저는 편할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또 끝까지 내려오겠죠. 다른 섹터들이 좀 득세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특히나 이게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라서 이번 주에 저는 소형주에서 좀 중대형주로 좀 수급이 좀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소형주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로봇에서도 소형주들만 움직이고 있고 다 소형주들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조금 시장 색깔이 좀 바뀔 거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은 예상은 하는데 다만 이 스페이스X가 내년에 상장하잖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상승했다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조정이 오면 또 내년 여름쯤 가면 또 이슈화돼서 언젠가는 또 종목들이 좀 올라오겠죠. 또는 연중 내내 아마 이슈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는 AI 붐 아래 뭐 로봇도 피지컬 AI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이제 우주항공까지 가는 건데 이제 그런 좀 뭔가 섹터의 낙수 효과가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사실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런 섹터를 잘 고르시는 게 더 유망하지 않나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섹터의 낙수 효과라는 포인트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통신 장비 5G가 강해요. 이 로봇도 강하고 그리고 우주항공도 강하기 때문에 낙수 효과로 이쪽까지 모멘텀이 부각되는 걸지 이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오늘 통신 장비 업체 강합니다. 그동안은 뭐 주파수 경매 이쪽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 우주항공 쪽의 강력한 매기 확산, 낙수 효과 이 측면으로 바라봐도 메리트 본부장님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충분히 좀 그렇게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 개발에 대해서 필수적 요소 바로 통신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라고 해서 이 우주항공 기업들의 갑작스럽게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뭔가 갑작스럽게 커다란 이제 성과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 자체가 우주항공 쪽으로 쏠려지고 있고 이 전형적인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주가가 한 차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다수 이제 섹터들이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주들까지도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시장 자체가 이슈 하나에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전형적인 우주항공 관련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나아가서 조금 새롭게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뭔가 이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G 관련주도 오늘 좀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신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물론 통신 장비 쪽에 대해서도 한 차례 주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성급하게 진입하시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다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분위기가 또 다른 쪽으로 또 수급이 이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의 무게감보다는 주가의 위치를 우선적으로 지금 볼 자리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강하지는 않은데요. 모멘텀 측면에서 조선도 살짝 보겠습니다. 황 팀장이 아직 제가 검색해보니까 뉴스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2년간 표류해왔던 이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합 사업 방식 추진 방식 오늘 결론 나온다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 결정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의 트리거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형주가 강하지는 않은데 이슈에 따른 무게감 어느 정도로 판단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조선주도 11월 달 많이 쉬었죠. 네, 많이 맞아요. 쉬었고요. 가격 메리트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의 실적이나 모멘텀 생각하면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멉니다. 그 미국이 제조업의 부활을 노려서 로봇을 계속적으로 육성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조선이 갈 길이 더 급해요. 사실 아직까지는 사람이 만드는 배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미국에서 조선업을 좀 부활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군함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반영한 것 같고 언제든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들이었어요. 오늘 현대마린 엔진도 강한 모습인데 네. 뭐 친환경 엔진과 관련된 개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하나 엔진이라던가 현대마린 엔진, 그 다음에 조선 3사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셔도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종목들이 뭐 다른 종목들은 뭐 ETF 안에서 골라보자라고 하는데 조선 섹터는 그냥 ETF 자체를 이렇게 사셔도 저는 된다라고 봐요. 워낙에 좀 들쭉날쭉한 것도 좀 심하고 특별히 어느 조선업은 특히나 아직까지는 군집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조선주는 내년에 일단 아직까지는 모멘텀 전혀 회복 상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저가에서 모아가실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섹터의 특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약바이오 쪽 먼저 볼 텐데요. 굵직한 이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생산기지 확보했다라는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첫 해외 생산기지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CDMO 기대감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가 자체는 약합니다. 아직 뭐 생물보안법 서명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오늘장 뉴스의 무게, 시세의 위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뭔가 기대거리가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새로운 현상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도 좀 했긴 했었고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뭔가 어느 정도 이제 기회를 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좀 관련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 뭔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 초반에만 사실 주가가 좀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제자리로 돌아간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물론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기회라든지 또다시 중국 기업을 좀 대신을 할 만한 기회들이 열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뛰어넘을 만한 뭔가 새로운 기대거리가 좀 나와주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경우는 이 생산 거점 확보 이런 부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충분히 또다시 한번 좀 기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온 만큼 이런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또 주가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 방향을 잡고 나서 어떤 그 자리에 우리가 전략을 세울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다른 포인트도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황 팀장님, 오늘 의료 AI 쪽이 강합니다. 뭐 입법에 대한 기대감, AI의 훈풍 영향이라고 봐야 될지 뭐 앞서 예고해 주셨잖아요. 제약바이오에서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데 이쪽도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영향권일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강한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사실
루닛 같은 건 강하죠. 네. 루닛인데 워낙에 바닥에 있고 올라오는 거고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위에 있다 보니까 좀 밀리고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이번 주 있다라고 보고요. 의료 AI가 뭐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특히나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2배 반 정도 이렇게 올랐기 네. 때문에 충분히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 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뭐 여기저기서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바이오는 이번 주 금요일 가서 본격적으로 사겠다라는 분들이 사실 많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큰 손들이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좀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 날 사고 나서 더 올라가면 그것도 사실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는 물량 조절을 특히나 큰 손들이 결국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손들이 관리를 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밀리면 사는 거는 좋습니다. 대신에 올라가는 걸 너무 따라서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에 따라서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나마 뭐 다행인 거는 작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10월 중순, 11월 초부터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 2달 정도 고생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는 한 2주 정도밖에 고생 안 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거 감안하면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소비 키워드를 담아봤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힘이 워낙 강하기도 해서 그 포인트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식품 오늘 시작에 입성했죠. 장 초반에 최고가 기록하는 강한 흐름, 현재 구간에서는 165% 전후의 강세 구간입니다. 김진겸 본부장님, 사실 뭐 영업이익률로 본다면 뭐 지난해 기준 5% 약해요. 그런데 이 뜨거운 반응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규 상장주에 대한 시장의 반응 정도로 일단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네, 뭐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에 따른 움직임이다라고 좀 판단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삼진식품이라는 기업이 이제 오늘 상장했는데 뭔가 주가의 성격이라든지 상황들이 좀 파악이 되려면은 다소간의 시간이 그래도 최소 3개월 이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을 좀 만들고 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수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삼진식품의 경우는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파악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삼진식품에 대해서 뭐 당장 급하게 진입을 해야 될까 이런 좀 어떤 수출의 모멘텀이라든지 앞으로 기대가 이런 것만을 가지고 당장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간에 좀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 상장주의 경우는 우리가 최소한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좀 더 타임을 포착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그리고 저희가 화면에 너무 핑크퐁 그림이 크게 나와서 이 질문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저희가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연말 소비 시즌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장 오르는 종목군들 컨텐츠 관련한 쪽을 어떻게 볼지 궁금합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가 오늘 6%대 상승세, 삼진엔터 역시 오늘 빨간불이 나오고 있거든요. 황 팀장님, 뭐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특수 어떻게 오늘장에서는 보면 좋을까요? 정말 단기적일 수밖에 없겠죠. 정말 단기. 네. 크리스마스 전후로 뭐 당연히 소비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하루 네. 이틀짜리 전략적이 짧게만 네.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 쭉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장 랭킹 5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황유한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